제가 이제 오늘 해드리는 이야기를 또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독백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뭐 당해대사를 준비하시거나 하실 때 연기 노트를 지금까지 봐주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의 연기에 정말 반드시 접목을 시켜주셔야 돼요. 제가 연기라고 하는 이 어려운 예술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떠한 저의 생각을 공유를 했을 때 그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주신 다음에 여러분의 것들로 재탄생시키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해드릴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기에다 접목을 꼭 시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정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때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거를 재정립을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좀 던져요.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꼭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들숨을 왜 마실까요? 숨을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황하냐면 너무 답이 뻔히 나와 있는 건데 왜 물어보는 거지? 에 대한 당혹스러움인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들숨의 역할은 당연히 내가 숨이 폐에 부족했으니까 숨을 채워서 다시 호흡을 하기 위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연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배우로서 무언가 캐릭터를 접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호흡에는, 특히나 들숨에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여기서 날숨에 대한 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냐면은, 날숨은 당연히 이제 숨이 나가게 될 때 숨 자체만으로 표현하는 거 말고 숨이 나가게 될 때 성대가 진동해서 소리가 나게 되면은 발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보가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들숨에 대한 역할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의 뭐 옷이나 가방을 길을 가다가 딱 발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대사는 와, 한 글자예요. 뭐 놀랬다는 거겠죠? 상당히.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딱 보고 나서 와 하고 바로 반응을 해서 발화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와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표현 방식에서 오늘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고 싶은 들숨의 역할이 나오는 건데, 배우들한테 들숨의 역할은 단순한 생존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숨을 마신 거야 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물이 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이 이 말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정서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바로 발화를 해서 인물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마실 때의 그 정서를 마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뭐 가방이나 옷이나 이걸 딱 발견하고 나서 와 정말 놀랍다 라고 하는 감탄사 한 글자 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호흡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숨이 들어가게 되고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그 정서가 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호흡을 뱉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이제 우린 연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표현해야 하는 감정 상태의 호흡을 뱉었을 때 이 성대에서는 여러분의 호흡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이 성대에서부터 코 혹은 성대에서부터 입 여기까지의 거리를 성도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전환이 되어진 소리 에너지가 발음이 붙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 정보가 전달이 돼요. 대사라고 하는.
근데 이 대사를 우리가 AI처럼 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와라고 하는 말을 내가 너무 하고 싶고 여기서 내가 굉장히 놀랬어. 어떻게 이런 제품이 앞에 눈앞에 있는 건지? 라고 하는 거를 이 말을 내가 너무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숨을 와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정서를 마셔주는 것들로 인해서 관객들에게는 결과가 여러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의 결과가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숨을 마시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의 안에는 그냥 들숨, 생존을 위한 들숨이 아니라 정서라고 하는 여러분이 배우로서 누군가를 설득시켜야 할 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뱉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대사가 나갈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한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들숨을 한번 크게 마셔보세요. 한번 숨을 크게 마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멈춰봅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내가 숨을 마신 김에 말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높은 확률로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냥 뱉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죠. 내가 정말 이유를 가지고 숨을 마시고 그 숨을 뱉어주는 작업까지도 해야 되겠구나.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숨을 마시는 것들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주셔야 여러분의 연기의 설득력이 조금 더 가미가 될 거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학생들하고 쭉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요. 그렇다면 지금 나하고 이 인물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도 여러분이 대답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물하고 나하고 다르죠. 아무리 여러분이 대본을 선택하실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인물은 상황이 이렇고 상태가 이렇고 야 나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이유가 없잖아요. 제대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것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대사를 선택할 때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나를 인물하고 일치시키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치 그 인물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이 마치 나인 것처럼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그 인물이 그 인물로서 존재할 수 있게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물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인물 보니까 좀 나하고 굉장히 많이 닮은 점들이 많네 하고 나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사를 외우고 연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인물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은 아예 없어지게 되고 나로서 뭔가 존재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닮은 점을 통해서 인물과의 유대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게 뭐였냐면 그 인물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겠죠? 성별은 아무래도 젠더 프리가 아닌 이상 성별은 같을 테고요. 나이가 뭐 다를 수도 있고 키가 다를 수도 있고 외형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는 곳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연기를 하면서 표현을 할 때 이게 정말 나하고 다른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5초 후 그리고 10초 후 10분 후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있죠. 이 인물이 이 말을 왜 하게 되었는지도 알고 있고요. 전 상황이 다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인물이 이 말을 왜 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심지어 이 인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말을 하고 나서 이 인물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도 여러분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한 5초 뒤에도 10초 후에도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어떤 반응을 할지 어디를 쳐다볼지 내가 숨은 뭐 제대로 아까 들숨을 마시는 이유 뭐 이렇게 숨을 마시고 어떻게 마시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인물하고 나를 일치시켜 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기해야지 라는 것 때문에 마치 내가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것처럼 어떤 설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만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잘못된 겁니다.
조금 위험 요소가 있네요. 정답은 없을 테니까. 저는 이게 그다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는 돌발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이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시는 거는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물을 연기하게 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고 얘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후회는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기한다? 이거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전부 다 설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5분이나 10분 후 혹은 뭐 내일이나 일주일 후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굉장히 여러분이 바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할 때 내가 이것들을 온전히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날 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표정을 짓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정을 제대로 해 놓으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연기를 하고 반응을 하는 것들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의도하고 목적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 말을 왜 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당연히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인물이, 여러분이 독백 연기를 할 때 그 인물이 독백 대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이야기, 내가 지금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해주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나중에 관객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쇼를 준비해서 막 보여주게 되는 과정들도 있고 이럴 테지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 여러분이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시험을 많이 봐야 되고 입시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뭐 오디션을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한 명의 마음을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번에 이제 예종 1차 가서 시험 보신 분들은 앞에 심사위원분 5분 앉아 계시죠? 여러분 4분에서 5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은 5명의 마음을 이렇게 딱 얻어야 되는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나중에 심사위원들은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시험 규모에 따라서. 그때 되면은 정말로 그냥 내가 이 인물을 표현하는 거에 막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말로만 들었을 땐 좋은 건데 그 인물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그 인물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먼저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물하고 나하고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되고 아무리 나하고 닮은 점이 많더라고 하더라도 얘하고 나는 달라요. 그거를 인지하신 상태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얘가 여기서부터 이 말을 하는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고 얘가 이 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거고 얘가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정들은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아주 세세하게 전부 다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의 언어적인 것들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 표정이나 뭐 동작들로 비언어적인 것들로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소개해 드렸었던 것도 들숨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숨을 마실 때는 뭐 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천만에 반말했다. 천만에요. 무언가를 보고 내가 너무 얻고 싶은 거를 봤어요. 그러면 이야
라고 하는 대사를 딱 한마디만 딱 할 거지만 그 전에 그거를 바라보고 내 눈이 커지고 내 표정이 밝아지고 놀랍다라고 하는 호흡을 마시게 되는 그 비언어적인 모든 과정들이 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인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을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인물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건지를 세세하게 다 정리하고 설정하셔가지고 내 연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렬히 아주 열심으로 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차이를 만약에 모르신다면 이 인물하고 나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라고 해서 연기를 딱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 인물을 연기하는 게 아마 아닐 거예요. 내가 그 인물의 상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마치 막 대신 화를 내주거나 대신 즐거워해주는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죠. 앞에서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인물을 만나게 됐으면 정말 더 좋죠. 왜냐하면 그 인물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런 감정 상태를 표현하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여기에서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여기서는 이런 표정을 짓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시험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대사 하실 때 대사 굉장히 빨라져요. 왜 빨라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인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난 다음에 연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달리기 경주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준비 시작 하면서 달리기 파파팍 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으로 질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숨에 대한 것들로도 연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부 다 설정을 해놓은 것들을 세세하게 표현하는 것들에 집중을 해주셔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인물이. 그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주셔야 대사가 빨라지거나 급해지거나 빨라지거나 급해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빨라지거나 급해지는 것도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의 목적이나 의도에 맞게끔 설정하셔서 선택하신 거라면 전혀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은 다시 제 속도로 돌아오실 수도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숨에 대한 역할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복습에 대한 개념으로 알려드리면서 인물하고 여러분의 가장 다른 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여러분 자유연기에 정말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었던 개념이라면 다시 한번 재확립시켜서 지금 내가 독백 연기에서 이거 제대로 설정해 놓은 것들이 맞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오늘 처음 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수시가 또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독백 연기에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넣고 안 넣고 차이 진짜 커요. 무조건 막 나는 집중해서 막 내 감정 상태에 집중해서 막 연기를 하고 있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감정 몰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또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또 되게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 건강관리 잘 하세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